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방문해주시는 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부자 되는 하루 되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되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연을 듣다가 제 결혼 얘기도 시부모님이 되시는 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 싶어서 제 사연도 용기 내서 적어봅니다. 저희는 결혼 준비할 때 집이랑 살림살이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서로 반반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결혼 비용 때문에 서로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뉴스에서 많이 나왔고 서로 상의를 해본 결과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저희가 모아놓은 돈으로 준비하면 나중에 뒷말도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주위에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돈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더라고요. 예를 들어 남자 쪽에서 3억을 해오면 여자 쪽에서는 적어도 10% 이상을 예단 비용으로 따로 챙겨서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남자 집 쪽에서 예단비를 받으면 반은 돌려주기 때문에 20%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집을 저희 돈으로 사면 양가에서 금전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아무 탈 없다고 하길래 그동안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은 돈으로 10평대에서 작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남편과 저는 S대 대기업에 다니는데 사내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꼬리난 커플이에요. 회사가 큰 기업이라 다양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입사원들은 일주일 동안 모아놓고 연수원에서 합숙훈련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정말 웃긴 건 다들 나 좋은 회사 들어왔어 라는 으쓱하는 자신감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려는 분위기 속에 얼마나 남녀가 서로 불꽃을 튀기는지 새벽에 A반 김모 씨랑 B반 안무양이 사라지는 사건도 있었는데 다 큰 성인들이라 감독들은 지켜만 보고 뒤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도 많았어요. 그때 처음 오빠를 만났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를 설레임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는데 계열사가 다르다 보니 연락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일하는 부서 대표로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신입사원 때 봤던 오빠도 거기 왔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밤에 술 한잔 하자고 했는데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술에 취해서 비틀거려서 오빠가 저를 일으켜 세웠는데 순간 파지직 하고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날 밤 그렇게 뜨겁게 불태우고 혼자 갔다가 둘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천생연분인가 싶었고 연애 때는 죽이 잘 맞아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휴가를 항상 시댁으로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남편 집이 좀 가부장적이고 외동이라 귀하게 아들을 키우셔서 그런지 저희가 여행 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보내자고. 그렇게 흘러 벌써 횟수로 3년이 되었어요. 가족의 중심은 부부가 되어야 하는데 시부모 중심이 되어서 저도 모르게 시댁 식구들한테 완전히 헌신하는 며느리 종갓집 며느리보다 더한 쫑같은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돌아가는 집안 분위기가 되었죠. 주변에는 다들 정원아, 너 미쳤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 왜 그러고 살아? 라는 소리를 친구들한테 수도 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고 저도 생각해보니 이만하면 많이 참아왔다 싶더라고요. 횟수로 3년이었어요. 여보, 휴가는 시댁 말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좀 가자. 시댁 가면 어머님이 음식할 때 뭐 해야 한다면서 옆에서 훈계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 옆에서 자기가 좀 눈치껏 분위기 좀 맞춰주던가. 저는 애들 없을 때 남들처럼 캠핑도 좀 다니고
여유롭게 휴가다운 휴가를 쉬고 싶다고 말했죠. 가끔 시댁으로 가면 저만 놔두고 친구들 만나서 나가길래 제발 나 혼자 두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갈 거면 같이 데리고 가라고 했죠. 남편한테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시댁으로 휴가 가면 음식에 빨래, 청소에 눈치까지 보면서 다 하는데 남편은 손도 까딱 안 했거든요. 저희 친정 가면 저희 부모님은 사위 왔냐면서 주중에 일하느라 피곤했지 얼른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하면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남편은 밥 먹으라고 하면 그때만 빼꼼 나와서 밥만 먹고 방으로 쏙 들어가요. 그런데 이번에 시댁에 오기 전에 얘기했더니 남편은 내가 얼마나 처가일 잘하는데 내가 하는 만큼만 너도 해. 그럼 되잖아. 길래 진짜 엿이나 먹어봐라 라는 심정으로 아주 본때를 보여주기로 작정했어요. 이번에도 휴가를 내고 주말부터 시댁에 갔었는데 남편이 친정 가면 하는 만큼 그대로 남편을 빙의해서 보란듯이 행동했죠. 저는 시댁에 오자마자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남편이 살던 방으로 가서 침대에 덜렁 누워버렸어요. 저도 작정하고 한 거다 보니 침대에 눕는데 저도 모르게 시루숨이 씩 하고 입꼬리가 싹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안 하던 짓 하는 거라 심장이 나댔지만 에라이 모르겠다 라는 심정으로 계속 누워있었는데 어라? 시부모님이 저 부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괜찮은데? 생각하고 있던 찰나 역시나 시어머니가 얘야 저녁은 언제 먹을 거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실로 나가면서 어머니 저 맛있는 거 해주시게요? 제 집도 아니고 며느리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털썩 소파에 앉았어요. 안 하던 걸 하려니 심장이 펄떡거리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TV를 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웬일이신지 그럼 오늘은 나가서 뭘 좀 먹는 건 어떠니? 라고 하시길래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보통 나가면 저희가 주로 돈을 내는 편이에요. 저번에 남편이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갈비집 갔는데 이 집 냉면이 그렇게 맛있다면서 고깃집에서 고기는 안 먹고 냉면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시면 32,000원밖에 안 되는 음식값을 내고 괜히 생색을 내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저도 똑같이 요 앞에 있는 수원 왕갈비집 가자고 했어요. 도착하니 저녁이라 그런지 더 맛있는 고기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저도 먹고 싶을 정도였지만 침을 꾹 삼키고 가족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평양냉면 4개 주세요 라고 했어요. 직원분이 주문받으러 호다닥 달려오시길래 저는 아주 시원한 비냉이요 라고 외치고 저도 이 집 냉면 참 잘한다면서 고기 육수가 진국이라면서 먹는 내내 생색을 했어요. 생각보다 충격을 안 받는데? 그래서 2단계 작전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다음날 눈 뜨고 배고파서 제 밥만 간단하게 먹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누웠죠. 일부러 집안 청소 안 하고 버텨보려고 침대에 떡하니 누워있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시간이 몇 시인데 누워있니? 해가 중천이다. 너는 먹고 놀려고 왔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저 지금 휴가로 어머니 댁 온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좀 쉬는 게 휴가인데 먹고 놀려고 낸 게 휴가잖아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움찔하시더니 당장 방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한술 더 떠서 그거 아세요, 어머니? 저희 남편도 저희 집 가면 고생했으니 쉬라고 하면서 방에서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도 까딱 안 하고 편하게 누워있다가 와요. 저도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은 어린이니 본받아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기가 차셨는지 어이없다는 눈으로 저를 한번 획 보시더니 그 화살을 남편에게 곧장 쐈습니다. 마루에서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오히려 남편한테 화풀이 하길래 저도 냅다 남편한테 말했죠. 자기야, 평소에 부모님한테 효도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 속 좀 그만 썩이고. 그러다 니네 부모님 죽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잘 생각해. 라고 했더니 시댁 부모님은 벙찐 표정으로 멍하니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시댁 부모 앞에서 니네 부모 어쩌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성을 바락바락 내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남편이 저희 부모님 얘기 나올 때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저는 뭐 두 분한테 배운 줄 알았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니 방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날은 시댁 부모님은 거실에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다음날 월요일이 돼서 두 분은 볼일 보러 나가시고 저희만 집에 있었어요. 제 세상이 된 것만 같았죠. 저도 작정하고 막 지른 거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10년 묵은 체증이 쫙 내려가듯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한여름에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아주 원샷으로 때린 기분이었죠. 시댁 식구 없는 틈을 타 소파에 처음으로 편하게 누워봤어요. 따뜻한 아침 햇살을 느끼며 있는데 남편이 어제 너무한 거 아니냐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면서 자기가 어른이니 찾는다길래 그래라 했어요. 그러고 나가길래 뭐 또 친구 만나나 보다 했죠. 그러다 양손 가득 시장을 봐왔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기분 풀어드린다고 갈비찜을 5kg나 사왔더라고요. 처음에 저한테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대꾸가 없으니 혼자 유튜브 검색해서 레시피를 보고 만들더라고요. 뭐 오후 내내 남편 혼자 뚝뚝거리며 만들대요. 그러다 시부모님이 오셨고 어색한 분위기로 저녁상을 함께 식탁에서 먹었어요. 뭐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니 아이고 우리 아들밖에 없네 하면서 부모님 기분 맞춰주는 건 아들이 최고라면서 갈비찜을 한 숟갈 뜨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잘 만들었는데 푹 끓여서 그런가 좀 짜네 라고 하시길래 저는 숟가락 내려놓으면서 아니 뭐 시간 아깝게 만들었어 안 하던 짓 하더니 으이그 라고 하니 시부모님이 헛기침을 캑캑 하시더니 뭐 자기 아들이 만든 음식이라도 맛이 없으니 저보고 뜨끈한 멸치국수 좀 해오라고 하시네요. 아가 예전에 집에 와서 해줬던 멸치국수 있잖니 그것 좀 해오거라 라고 하시길래 제가 어머님 남편이 정성껏 만들었는데 그래도 좀 성의있게 봐서라도 드셔야죠. 몇 숟가락 안 드셨네. 좀 더 드세요. 멸치국수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멸치 똥 따야죠 똥. 거기에 또 그걸 불 앞에서 우려내는 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머님이 똥을 좀 따주시던가요. 라고 했더니 하기 싫으면 집어치워라 고 하시대요. 그래서 대충 제가 먹은 것만 설거지통에 집어넣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밖에서 남편이랑 시부모님이랑 우당탕거리더니
갑자기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해. 왜 지금 우리 휴가 즐기러 온 거잖아. 아직 4일이나 휴가가 더 남았는데? 라고 했더니 일단 집에 가자고 막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옳거니 하고 짐을 후다닥 싸서 거실에 나가서 남편에게 여보, 나 짐 다 쌌어. 쉬러 왔는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시키는 게 많아?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토끼 내느라고 저에게 달려와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대요. 야, 너 오늘 도대체 이번에 왜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라길래 아니, 자기 하자는 대로 시댁으로 휴가 왔는데 이건 휴가인지 노동 짝지인지 해도 너무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친정 가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어. 자기가 오기 전에 자기가 하는 거 반만이라도 쫓아오라며. 난 아직 멀었는데? 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디서 대드냐면서 내가 이 정도로 처가해서 했다고? 내가 가서 설거지하고 부모님이 쉬라고 해서 쉰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 와, 나 업처구니가 없다. 우리 집에서 설거지를 했다고? 설거지는 무슨? 저번에 식기세척기 새로 구입한 거 신기하다고? 자기가 그냥 넣어본다고 해서 그릇 몇 개 넣어서 돌린 게 다잖아. 그걸 가지고 설거지? 대단하네, 대단해. 라면서 소리쳤어요. 일부러 밖에서 시부모님 들으라고 남편이 친정 가면 어떻게 대했는지 아주 자세히 말했어요. 어째 눈치는 있으신지 저희 방에 들어오진 않으시더라고요. 어휴, 내가 그랬다고? 알았으니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 하는 말투 똑같이 따라 해줬죠. 야, 그게 사과야? 장난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지. 장난하냐? 이 얘기를 15분 넘게 계속했더니 알겠어. 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그만 좀 제발. 이라길래 난 3년 동안 자기랑 살면서 다 맞춰줬고 맞춰주는 것도 적당했어야지. 나도 좀 이제 지쳤거든. 어떻게? 갈 때까지 해봐? 그랬더니 알겠다고 지금까지 자기가 다 잘못했다면서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원하는 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4일 동안 휴가 어디로 갈지 구체적으로 계획 짜봐. 어른이라며 이 상황에 그거 하나 잘 짜야 될 거 아냐? 라고 했고 1시간 동안 거실에 가서 한참을 노트북으로 투닥거리며 뭘 어딜 찾는지 PPT로 일목요연하게 짜왔더라고요. 저는 이거 너무 별론데? 지금 나 너무 힘든데 등산을 가자고? 장난해? 아휴, 진짜 집이나 가자. 라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진짜 웃긴 건 저희가 나갈 때 시부모님은 안방에 계셨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휴가 계획 짜는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집에 갈 때 가져가라면서 식탁에 음식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난리치는 걸 듣고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저는 진짜 며느리도 며느리기 이전에 독립된 가정을 구성하는 주체자인 걸 심어드리고 싶었어요. 휴가까지 여기 와서 이러는 건 3년이면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부간의 갈등이 제일 어렵다고 하던데 저는 참다 한번 확 내지르니 속은 진짜 사막에서 차가운 보리차 냉수를 벌컥벌컥 마신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그러고 다음 명절 때 시댁에 늦게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제사를 지내기로 했는데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거실에 있길래 천연덕스럽게 아침에 침대에서 여보, 나 배고파. 밥 좀 방으로 가져다 줘. 했더니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면서 저를 눈으로 쏘아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마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아버님은 어쩔 줄 몰라서 제사를 다 지내고 저를 따로 불러서 살살 달래보려고 용돈 100만 원을 주시대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너무 우리가 못 챙겨준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제사 음식도 주문해서 할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시길래 네, 알겠다고 말했어요. 다음 설에는 남편이랑 여행 가기로 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죠. 처음에는 힘들지만 뭐 한번 질러보고 보니 이제야 좀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쫙 내려가는 듯 숨을 쉬고 살아가는 저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으시는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분들 힘내시고 시부모님들, 며느리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처럼 당하고 계시는 분들 눈 딱 한 번 감고 질러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변화에 평생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